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해설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주 찰나의 순간에 끔찍한 비극으로 돌변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오늘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발령한 아주 중요한 안전경보 자료 하나를 수사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제목하여 사고의 해부학, 약한 지붕에 숨겨진 위험성인데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작업자조차 방심하는 순간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사건의 중심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토요일의 보수작업, 그 일상적인 행동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비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얼마나 빨리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늘 하던 농장일, 매년 한두 번씩은 꼭 올라갔던 지붕,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주말 아침, 우리가 흔히 늘 하던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하는 바로 그 치명적인 착각 말입니다. 그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경계심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찰나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5월 4일에 긴급 배포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원본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상단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붉은색 중대재해 사이렌 마크가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정보기관에서 이렇게까지 강렬한 색상과 시각적인 요소를 써가며 경고장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복잡한 법률 용어나 장황한 글로는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죽음의 릴레이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보는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내일 당장 누군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작업자들의 뇌리에 위험을 직관적으로 꽂아넣기 위해 설계된 정말 간절한 외침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사관의 시선으로 구체적인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현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아주 평온한 주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18분이었고요. 장소는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조용한 축사, 그러니까 우사였습니다. 축산업 현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재해 유형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바로 그 떨어짐 사고였습니다. 그 여유로운 토요일 오전에 농장주부는 그저 다가올 계절에 대비해서 낡은 시설을 가볍게 정비하려고 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적 배경이 끔찍한 사고 유형과 너무 극명하게 대비돼서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비극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자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치명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된 건지 행동의 타임라인을 따라가 볼게요. 먼저 작업자는 보수 작업을 하려고 익숙한 몸놀림으로 옥상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목표는 아주 단순했어요. 낡고 빛바랜 채광창을 새 걸로 교체하는 거였죠. 그런데 채광창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오판이 발생하고 맙니다. 작업자가 강도가 아주 약한 채광창 패널 한가운데로 체중을 싣고 발을 디뎌버린 거예요. 그냥 눈으로 쓱 보기에는 주변 지붕재랑 이어져 있어서 단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얇은 플라스틱 패널은 성인의 몸무게를 견디게끔 설계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지붕이 산산조각 났고 작업자는 손 쓸 틈도 없이 까마득한 허공으로 추락하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찰나의 비극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가운데 배치된 일러스트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 노란색으로 강조된 투명 채광창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부서져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뚫린 공간 사이로 작업자가 소들이 있는 저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지는 궤적이 그려져 있죠. 그 아래쪽을 보시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충격을 붉은색 그래픽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왜 이런 직관적이고 다소 섬뜩한 그림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역학 지식이나 두꺼운 안전규정집 같은 건 다 배제하더라도 이 그림 하나만으로 저 노란색 패널을 밟는 순간 모든 게 끝이구나 하는 본능적인 공포심을 뇌리에 강렬하게 박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어의 장벽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명확성 덕분에 누구라도 즉각적으로 위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필수 예방 대책, 2가지 방어선. 자, 이제 뼈아픈 사건 분석을 넘어서 이 비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현장에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2가지 핵심 방어선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안전대책은 구조적으로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자 가장 근본적인 1차 전략, 바로 견고한 구조의 덮개 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 환경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적인 방어책이에요.
애초에 채광창처럼 태생적으로 약한 재료 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사람이 거길 아예 밟을 수 없게끔 물리적인 차단막이자 안전한 길을 먼저 깔아두라는 거죠. 중력이 끌어당길 기회조차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반면에 2차 방어 전략은 추락 방어망이나 안전대처럼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비들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작업자의 주의력에 기대거나 떨어지는 거 전제로 하는 2차 전략보다 애초에 떨어질 위험 요소 자체를 물리적으로 덮어버리는 1차 구조적 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확실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붕 모양이 특이하거나 작업 환경의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일철 전략인 발판 설치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게 이 2차 필수 요건들입니다. 첫째, 작업자 아래쪽에 추락을 받아줄 수 있는 추락 방호망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방호망 설치조차 어렵다면 안전대를 걸 수 있는 튼튼한 부착 설비를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자한테 안전대를 지급하고 그냥 잊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명선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죠. 여러분, 안전대는 부착 설비에 안 걸려 있으면 그저 무거운 조끼일 뿐이에요. 아유, 발판 설치 번거로운데 이번 한 번만 그냥 조심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안일한 변명은 현장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엄격한 조건들을 빠져나갈 핑곗거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발판 없이 채광창의 강도를 절대 믿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안전경보가 남기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타협 불가능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다 맞아가며 누렇게 변색된 채광창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엔 플라스틱이 두꺼워 보인다고요? 작년에 올라갔을 땐 밟아도 멀쩡했다고요?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시각적인 판단이 죽음을 부르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자외선에 사가버린 채광창은 유리가 아니라 언제 내 발밑에서 푹 꺼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발판이 없다면 거긴 그냥 까마득한 허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면 현장의 모든 분들이 이 원칙을 뼈에 새기듯 기억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붕 유지 보수 작업 규정은 방금 확인한 이 안전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일터, 농장 혹은 공장에서 당장 내일 아침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 수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견고한 작업 발판, 현장에 잘 준비되어 있나요? 추락을 막아줄 방호망이나 안전대 체결 시설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게 비로소 누군가의 안전한 퇴근길을 지켜주는 진짜 가치가 발휘되는 거니까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치명적인 사고의 해부학이 여러분 현장의 안전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심층 해설 브리핑에서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